지난 시간에 채워진 줄리아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실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XAOS 프로그램과 엑셀을 이용해서 실제 줄리아 집합을 구현해보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아 집합. 줄리아 집합을 생각하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했냐면 어떤 특정 형태의 다항식이 필요했어. 자, 이런 다항식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뭘 얘기한다 그랬지? 어떤 특정한 복소수 수열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채워진 줄리아 집합이라 하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다항식이 필요해. 여기 있는 복소수 C는 그때그때마다 값이 달라졌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복소수 수열을 이런 복소 다항식, 복소 수열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초기값 Z0를 생각해야 돼. 초기값 Z0를 주어졌을 때, 자, 세 번째. 그 초기값 Z0에 의해서 Z0에 의한 복소수 수열을 생각했을 때, 그 복소수 수열의 절대값이 얘가 6개이면 내가 생각했던 초기값 개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고, 만약에 얘가 B6개이면 그 초기값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정의는 이 F가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요렇게 생긴 어떤 특정 복소수의 복수 함수에 대해서 초기값들, 어떤 복소수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Z는 결국엔 초기값들을 의미해. 초기값들의 모임인데 그 초기값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F에 대해서 이것에 의한 궤도가 6이다. 즉, 초기값으로 만들어진, 자, 궤도란 얘기는 지난 영상에 선생님이 복소수 수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Z0. 초기값에 의한 복소수 수열이 절대값이 6이면 걔는 이 필드, 그러니까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B6A면 그 초기값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절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차를 잘 생각하면 결국엔 줄리아 집합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줄리아 집합은 여기 나와 있는 초기값들의 모임이다. 초기값들의 모임. 근데 여기 있는 줄리아 집합의 원소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줄리아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이론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충분히 그 사람은 이런 계산을 하지 못했지만 패턴을 이해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정리 2.1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정리 2.2가 선생님이 남아있는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이 정리 2.1을 보자. 자, 정리 2.2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소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자, 이런 복소 다항식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야? 특정 복소수 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랬지. 요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을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 라지 R 값을 생각할 거야. 이 라지 R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처음에 주어졌던 복소 다항식의 C 값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C값을 잘 살펴보면 그 C값을 이용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에 여기 나와 있는 C의 절대값을 계산한 어떤 실수값 R, 그러니까 C가 복소수의 값이 되더라도 절대값을 시키면 항상 어떤 거리니까 실수값을 갖거든. 그래서 실수값을 계산한 라지 R이라는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데 그 라지 R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 있는 말 좀 잘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따라서 어떤 특정한 초기값이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2.2에서의 결론은 어떤 특정한 초기값이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판정할 때 쓰는데 어떻게 판정하냐? 복수 다항식을 통해서 라지 R 값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 라지 R 값을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뭐냐면 초기값으로 만들어진, 초기값으로 시작해서
n 거듭 제곱했던 복소수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n번째 복소수 수열의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자연수, 어떤 자연수 하나라도 존재해서 그것의 절대값이 앞에서 계산했던 라지 R보다 커지면, 한 번이라도 커지면 얘가 절대값이 정발산한다는 얘기야. 정발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놈이 결국에는 비유계가 된다는 얘기거든. 비유계? 비유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Z0의 절대값을 만든 처음의 초기값. 초기값 얘가 필드인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즉 정리 2.2는 어떤 얘기야? 어떤 특정 초기값이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냐 안 되냐를 판정해 줄 건데 걔를 어떻게 판정한다? 처음에 주어진 복소 다항식의 C값을 활용한 라지 R 값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라지 R 값과 어떤 특정한 자연수의 절대값을 생각해서 얘를 비교해서 R 값보다 한 번이라도 커지기만 하면 그 이후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ZN을 만들 수 있었던 초기값 Z0는 주어진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 2.2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데 선생님 지금 예를 들지 않고 설명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앞에서 어떤 방식을 생각했냐면 FZ가 Z제곱 빼기 1이라는 복소 다항식을 생각했어. 자, 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복소수 수열 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C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그럼 라지아를 계산해 볼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1이면 그냥 1을 곱한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야. 근데 우리가 앞 영상에서 FZ가 이럴 때 첫 번째 초기값 뭐 해줬냐면 Z0가 0이면 얘는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고 두 번째 초기값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면 얘는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됐고 자, 세 번째 얘 중에 초기값이 특별히 i면 얘는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그랬어. 자, 얘 안 된다라는 거를 이 정리 2.1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진 복소 다항식의 C값을 활용한 라지 R 값을 계산할 때 얘기였잖아. 자, 생각해 볼게. 초기값 Z0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열은 Z제곱 빼기 1이었잖아. 그럼 I제곱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초기값은 2네? 이 2와 이 R값을 비교해볼까? 이 R값을 생각해보면 R은 대충 이렇게 된다. 2 더하기 2분의 루트 5는 2.xxxx 이렇게 되잖아. 얘를 대충 생각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1.xxx 값이 이렇게 된다. 얘는 대충 어떤 값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2 또는 3이란 값과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3까지는 아니고 한 2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라지 R 값은 대충 2보다 크거나 굉장히 적은 오차에 대해서 2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우선 Z0가 i라는 초기값을 가졌을 때 첫 번째 수열은 마이너스 2고 그놈의 절대값은 2야. 그럼 두 번째 수열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Z1 제곱 빼기 1이면 계산하면 2를 넣었을 때 제곱하면 4 빼기는 3이죠. 얘는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3인데 얘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R 값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럼 정리 2.2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C를 통해서 만들어낸 라지 R 값과 비교해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놈의 절대값이 R보다 커지면 그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절대값이 무한대로 정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Z0가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즉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자연수 n이 결국엔 두 번째 항부터 라지 R보다 절대값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보다 항이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항이 커져버리면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무한대로 정발산할 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Z0 여기서 얘기했던 Z0 I는 줄리아 집합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을 여기서 동그라미 세 번째 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정리 2.1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여기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교재는 11페이지에 있는 얘기, 여기 있는 얘기를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생각해볼게. 자, 위 정리, 정리 2.15부터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복소다 항식, 이 복소다 항식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특정한 복소수 수열, 얘를 또 올릴 수 있다 그랬어. 얘를 만족하는 이 C에 의해서 결정된 라지 R, 이 라지 R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라지 R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의 절대값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 이렇게 만들어진 R 값을 생각했을 때 Z0 어떤 특정 초기값에 대한 n번째 절대값 얘. 자,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다? 얘는 절대값 n번째 절대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얘가 R보다 크면 결국에는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발산함으로 이 Z0의 궤도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무슨 얘기를 쓸 수 있을까? 유괴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번, 그러니까 n번째 어떤 특정한 절대값이 R보다 커지는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정발산하니까 Z0의 궤도는 유괴가 아닌 거야. 즉 이 값이 R 값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얘의 궤도는 유괴가 아니므로 이 Z0는 이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근데 얘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얘가 R 값보다 항상 작다면 Z0의 궤도는 유괴가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Z0는 filled in. 자, 다시 얘는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여기 원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줄 여기도 증명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물론 선생님이 정리 2.2도 증명하진 않았지만 근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증명할 건데 결국에는 얘가 어떤 특정 라지 R을 계산했을 때 얘랑 비교해서 절대값이 큰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걔는 무조건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는 유괴가 아닌 거야. 비유괴가 돼서 내가 생각했던 초기값은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절대값이 내가 생각했던 라지알보다 항상 작다는 얘기만 할 수 있으면 그 Z0 궤도는 유괴가 되므로 내가 생각했던 초기값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된다. 즉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R보다 한 번이라도 크게 되는 N값을 찾으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값을 찾는 게 우리가 뒤에서 줄리아 집합을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n값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뒤쪽에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여기 있는 정리 2.1을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엑셀과 XAOX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자, 그 영상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